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7월 1일 어제 크래프톤이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고작 10% 공모가를 하향한 크래프톤의 정정 신고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많았던 크래프톤은 어제 정정 신고서를 통해서 공모가 밴드 상단을 기존 55만 7천원에서 10%가량 할인한 49만 8천원을 제시했는데요. 가격뿐만 아니라 모집 수량도 1000만 주에서 860만 주로 140만 주가량 낮췄죠. 변경된 공모 수량을 바탕으로 공모가 밴드 기준 시가총액을 계산해보면 크래프톤은 예정 시가총액 20조 원에서 25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이 또다시 정정 요구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크래프톤은 공모주 청약 일정을 8월 2일에서 3일, 월요일에서 화요일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초 증권 신고서에서 23조 7천억에서 28조 8천억을 제시했던 크래프톤이 약 10% 할인한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정정 신고서를 바꿨을 때 어떤 내용들을 바꾼 건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정정 신고서를 통해서 무엇을 바꿨길래 이렇게 주당 평가 금액이 바뀐 건지 포인트 3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정정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크래프톤이 고평가 논란의 핵심이었던 건 바로 비교 기업으로 월트 디즈니를 산정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비교 기업에서 해외 기업을 모두 제외하고 국내 게임사로만 비교 기업을 선정해서 PER을 계산했습니다. 최초 증권 신고서 제출 당시에 월트 디즈니를 비교 기업으로 포함시킨 것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의 PER이 무려 88배였기 때문에 적용 PER 배수를 엄청 끌어올려줬었죠. 크래프톤은 이번 정정 신고서를 통해서 국내 4대 게임 업체인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4개 회사만을 비교했고 해당 기업들의 PER을 계산할 때는 2020년 운기 순이익 기준으로 PER 40배와 2021년 1분기를 연환산한 PER 47배의 산술 평균인 43.8배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앞서 최초 증권 신고서 당시에서 해외 기업들을 모두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비교 기업의 PER을 45배로 계산했던 데 반면에서 이번에 국내 게임 업체들로 비교 대상을 좁혔다 하더라도 적용했던 PER은 43.8배로 앞선 45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 포인트 두 번째는 지배주주 순이익을 최초 7,760억을 바탕으로 계산한 데 반해서 이번 정정신고서에서는 이를 1,000억원 낮춘 6,660억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증권신고서에서는 2021년 1분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이를 단순 연환산한 즉 1분기 순이익을 4를 곱한 수치인 7,700억을 계산했던 데 반면에서 정정신고서에서는 2020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었던 5,500억과 7,700억의 산술 평균인 6,600억을 적용한 셈이죠. 마지막 정정 포인트 세 번째는 공모 주식수를 1천만 주에서 860만 주로 낮춘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에는 공모 후 잠재 주식수가 5,170만 주였던 데 반해서 이번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공모 주식수를 140만 주가량 낮추면서 공모 후 잠재 주식수가 5,030만 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잠재 주식수가 낮아지는 건 기업의 평가 시가총액을 잠재 주식수로 나눈 가격이 주당 평가가액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낮아지는 건 주당 평가가액은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죠. 자, 이를 종합해서 그래서 평가시총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의 기업 평가 시가총액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지배주주 순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멀티플 PER을 곱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해내고 이 시가총액을 다시 적용 주식수로 나눔에 따라서 주당 평가가액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지배주주 순이익은 정정 포인트 두 번째에서 1,000억원 낮췄다고 말씀드렸고 멀티플은 정정 포인트 첫 번째에서 45배에서 43배로 1.4배 낮추면서 평가 시가총액이 최초 35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약 6조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이를 다시 주당 평가가액으로 계산할 때 분모로 나누는 주식수 또한 공모 주식을 적게 함으로써 주식수가 적어져서 결국 주당 평가가액은 67만원에서 57만원으로 최초 증권 신고서 대비해서는 14%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주당 평가가액을
공모 밴드로 정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설정하는데요. 최초 증권 신고서 제출 당시에는 할인율을 32.4%에서 17.8%로 제시했던 반면에 이번 정정 신고서를 통해서는 공모가 상단에 적용된 할인율이 14%로 17% 대비 약 3% 낮아진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최종 희망 공모 밴드가 최초 45만 8천원에서 55만 7천원에서 40만원에서 49만 8천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크래프톤의 정정 신고서 변화 내용을 추적하면서 이러한 결정은 공모주 투자자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정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한 이유는 최종 공모가는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기관 투자자들 역시 공모주 청약을 받으려면 공모가를 공격적으로 제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소 공모가가 상단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은데 상단으로 결정된다면 최초 55만 7천원에서 49만 8천원으로 10%밖에 낮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으로 계산해 보아도 28.8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3% 낮아지는 데 그치는 셈인데요. SD바이오 센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신고를 요청받은 이후에 공모가를 무려 40%나 낮춘 사례와 비교해보면 크래프톤의 이번 정정 신고서는 아쉬움이 매우 많이 남습니다. 또한 크래프톤을 시장에 이미 상장된 국내 게임 업체들과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아도 7월 2일 금요일 기준으로 NC소프트가 시가총액 18조 원의 PER 24배를 평가받고 있고 넷마블은 시가총액 12조 원의 PER 36배,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시가총액 약 5조 원 내외의 PER은 각각 50배와 43배의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의 경우에 공모가가 상단인 49만 8천원으로 결정되면 시가총액이 25조 원이고 PER이 이미 32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높은 수준에서 공모가가 과연 얼마나 더 크게 많이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즉 예를 들어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통해서 기업의 시가총액을 12조에서 13조 원으로 잡아놨다면 공모주 상장일날 따상을 통해서 게임주 1등으로 등극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공모가는 이미 상장일날 주가의 상승분을 꽤나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최근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에 성공하면서 게임주 자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일주일간 게임주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는데요. 먼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이후에 펄어비스의 주가는 4거래일째 상승해서 뉴스가 나온 이후 총 34%가 상승했으며 카카오게임즈 역시 7월 2일 금요일 신작 오딘이 구글과 앱스토어에서 모두 매출 1위를 달성한다는 뉴스와 함께 24% 급등하여 4거래일 동안 총 30%가 올라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은 분명 크래프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7월 2일 청약 마감이었던 NH투자증권 주간 오비고의 최종 청약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오후 4시 최종 마감 결과 총 신청 건수가 17만 1000건을 기록했고 통합 경쟁률은 약 1500대 1을 기록했죠. 균등 배정 수량이 약 31만 주였기 때문에 이번 청약 건수 17만 건으로 나누게 되면 균등 배정으로는 최소 한 주, 최대 2주를 배정받게 될 예정이며 2주를 배정받을 확률은 80%입니다. 두 번째, 비례 배정의 경우에는 비례 공모 금액이 44억 원이었는데요. 이번 청약의 총 증거금이 6조 5천억 원이 몰리면서 비례 경쟁률은 2970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내가 비례 배정으로 몇 주 받는지 계산하시려면 내가 청약한 수량을 2970으로 나누면 내가 받게 되는 비례 배정 수량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오비고에 증거금 3조 원 정도가 몰리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이보다 2배 높은 6.5조 원이 최종 증거금으로 모이면서 7월 들어 공모주 투자의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첫 번째 공모주 오비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SD바이오 센서가 8일에서 9일 청약을 진행하죠. SD바이오 센서의 균등 배정 관련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7월 셋째 주에는 큐라클과 맥스트가, 7월 넷째 주에는 에브리봇, 브레인즈 컴퍼니, 플래티어, 딥노이드, 그리고 새로 추가된 엠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이 청약을 진행하고
7월 마지막 주차에는 카카오뱅크와 하나이오스펙, HK 이노엔이 청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저의 첫 신간 주식유치원에서 배우는 주식투자 기초 수업이 현재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역시 잘 하고 싶은데 내가 기초가 너무 부족하시다 하는 분들, 즉 주린이 분들을 대상으로 책을 쉽게 풀어서 써보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